네, 오늘 큐브는 왜라는 키워드 가지고 왔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해군에서 성추행을 당한 한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군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은 커질 전망입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계속해서 함께하시고요. 박주희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공군에 이어서 이번에는 해군입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네요. 사건의 개요부터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군 여중사 사건과 너무 닮아 있어서 해군의 판박이 사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아마 앞으로 수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네. 그걸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우선 개요는 제가 가장 황당한 건 뭐냐면 공군 여중사 사망이 지난 5월 21일입니다. 네. 그 이후에 대대적인 공군 내 성범죄에 대한 또 이게 은폐됐던 거 아니야. 그래서 공군 내의 모든 법무관실과 군사경찰의 활동까지 불신받으면서 국방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됐어요.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게 전 너무 놀랍습니다. 공군에서 벌어진 상황을 보고 있는데 지난 5월 27일입니다. 불과 공군 여중사 사망으로부터 일주일이 채 안 된 시기에 해군 도서 지역에 근무하는 해군 기지에서 A 중사 여성입니다. 이 B 상사 남성입니다. 부대 밖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제 성추행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 직후에 주임 상사 상관에게 중사는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아마 그 성추행을 한 가해자 그 상사를 불러서 주의 조치를 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약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부대장 보고는 70여일 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해당 부대장 보고는 상당히 늦은 거죠. 두 달여가 지나서 부대장과 면담 자리에서 그러한 성범죄 사실을 알리면서 좀 여기 이 내용이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달라. 프라이버시를 좀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보도가 됐고요. 이 과정에서 70여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같은 부대의 두 가해자와 피해자는 2달 이상 복무하고 있었던 거예요. 분리 조치가実施되지 않았죠. 부대장 보고를 받고 나서 7일입니다. 이번 달 7일입니다. 이틀 후인 9일에 정식 절차를 밟아달라고 피해자가 요청을 합니다. 이때 분리 조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섬에서 나와서 육상 근무로 옮겨지면서 이 2달이 지나서야 분리 조치가 이루어졌고 새로운 부대로 전출을 간 직후에 관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있는 것이죠. 이 조치의 72일간의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곳에서 벌어졌느냐. 이 첫 번째 성범죄에 대한 이 부대 자체의 대처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처음엔 주임 상사, 그다음에 부대장. 여기에 대한 이제 이 팩트가 밝혀져야 되고요. 지금 국방부가 조사 활동에 들어갔으니까 조만간 이 공군 여중사 사태와의 아까 말씀드린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고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네, 사건 개요를 쭉 들어봤는데 상당히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국방부 그리고 해군 수사대가 합동으로 이제 조사를 벌이게 될 텐데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가 진행될까요? 네, 지금 평론가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건 5월 27일입니다. 그때는 이제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으로 이제 시끄러울 때인데 그런 경우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성추행이 발생을 했고 또 이 피해 사실을 그 성추행이 발생한 그 다음 날 바로 부대 주임 상사한테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라고 하면 이 주임 상사는 이걸 즉시 국방부 양성보호센터에다가 보고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밝혀져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피해자가 주임 상사한테 보고할 당시에는 이거에 대해서 프라이버시를 지켜달라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0여일이 지난 후에 이거에 대해서 정식 신고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그 과정에서 뭐 2차 가해라든지 회유라든지 은폐 같은 게 있어서 피해자가 이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일이 있었는지 이 부분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회유, 뭐 2차 가해 이게 예상 가능하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군부대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성범죄, 성추행 등등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나면 이내 며칠 있다가 바로 나오는 보도는
또 그랬다. 네. 뭐 이런 식의 보도라서 글쎄요. 방금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72일간의 과정 중에는 부대 내에서 어떤 조직적 회유라든지 네. 또 다른 가해라든지 네.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죠. 공군 여중사 상황과 크게 달랐겠느냐 하는 거고요. 여기는 더더욱 이제 해군의 특성상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지 근무가 아니라 도서 지역이라고 하는 공간적, 물리적 굉장히 좀 압박받을 수밖에 없는, 안 그래도 고립돼 있는 지역으로 느낄 수 있고, 네. 그럼 해군 그 해당 부대 내에서 그 동선은 대체로 뻔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그 부대 내에서 분리 조치를 한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 내용도 이제 조사 결과 나오겠습니다만 예, 예. 안 했을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수시로 접촉이 일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분리를 해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네, 네, 문자가 오가면서 회유를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공군 여중사 사건 보십시오. 자신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라는 협박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등등의 일들이 70여일간 없었겠는가? 저는 굉장히 다발적으로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앵커가 잠깐 언급하셨지만 개인적인 회유와 협박 외에도 예. 조직적으로 자, 이건 여기서 덮자라고 예. 하는 주임 상사나 그 주변에, 왜냐하면 이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즉시 상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서 끊어져 있었어요. 부대장 면담에서 보고할 때까지 이거는 그 안에 갇혀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 그럼 70여일간 저는 이 피해자인 여중사는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느꼈을 가능성, 네. 2차, 3차 가해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런 팩트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네. 예. 그 이후에 그렇지 않다면 그 부대를 벗어난 직후에 왜 극단적 선택을 했겠는가? 예. 이 설명이 필요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어떤 메모나 예. 유언이 남아 있는지는 이제 또 좀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만, 예. 예.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대 내에서 굉장히 중차대한 잘못이 벌어졌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봐야 할 것이,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그 이후에 일어나야 되는 조치가 분리잖아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되는데, 뭐 피해 당사자가 프라이버시를 지켜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 같은데, 이게 왜 연결이 돼서 설명할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로 발설되지 않도록 예. 좀 주의해달라고 하는 것과, 그거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외부에 알려지는 거를 막아달라고 하는 그 요구 조치를 받아들이는 것도 피해자의 보호 조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히 이게 섬이기 때문에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더 인원수도 적고 더 폐쇄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한 상황에서 외부 보고는 하지 않을지언정 주임 상사 그 자체적으로라도 이걸 분리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간단히 뭐 주의 조치를 한 것만으로 과연 이 군대 내에서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했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도 경로했다고 하는데, 이게 아까 처음에 저희가 이 계율을 짚을 때 시기적으로도 참 분노할 일이다. 그러니까 공군에서 벌어진 일을 당연히 들었겠죠. 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은 정말 뭐랄까요? 뭐 화도 굉장히 많이 나는 일이고요. 군대에서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문화죠. 예. 이게 우리가 양성평등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아직도 여성차별이 이제 다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이제 젊은 남성들은 역차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죠. 지금 젠더 갈등이라는 이야기까지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됐는데, 군은 전통적으로 남성 문화가 강고한 조직이죠. 그리고 폐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의 일환으로 여군들이 지금 입대 비율은 늘어나고 있고요. 예. 여군들의 이 근무 성적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사관학교에도 이제 여군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생도까지도 임관을 하고 장교, 그리고 이제 뭐 장성까지도 여성이 나오게 된 시대거든요. 예. 사실은 해외 사례를 본다면 우리나라도 선진국이고 언제 여성 국방장관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군의 이제 풀뿌리 바닥으로 들어가면 아직까지 군대 문화의 바닥 정서는 남성 중심을 극복하지 못한 것 같다. 네. 특히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이것을 가볍게 경시하는 경향이 있고, 예. 이 잘못된 전우회로 이것을 외부에 나가지 않게 내부에서 수습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좀 착각하고 있는 현상들이 네. 해당 이 현장들에서는 아직도 깔려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젊은 아마 이 병사들 혹은 뭐 젊은 장교, 부사관들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 네. 아직까지는 기성 군문화에 젖어서 군대에 이제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상부 조직인데, 예. 예. 이러한 사건을 본인이 저지른다는 게 아니라
접수했을 때 대응하는 태도나 절차가 이 선에서 맞는다가 지금 기본인 것 같아요. 이 공군 여중사 사건에서도 드러났고 이번도 그렇지 않나라는 좀 의심에 예.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개해야 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되는데 이걸 오히려 유포합니다. 예. 부대로 전출하면서 성범죄 피해자예요. 라는 얘기가 막 유포된 게 공군에서 나왔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피해자가 잘못된 것 같은 시각을 더 씌워놓고 예. 심리적 고통을 가하고 마치 부대의 배신자인 것처럼 낙인을 찍고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행위고요. 예.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교하게 두 번째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밀 유지가 프라이버시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다음에 이 최상부에서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 서욱 국방장관이 결국 유족과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사과를 또 해야 됐습니다. 예. 공군에 의해서 해군에서. 예. 그런데 이게 황당한 게 76일 만에 국방부 장관은 보고를 받은 거예요. 예. 그리고 결국은 사망을 해야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살아있을 때 보고를 받아야죠. 네. 살려내야 될 이 피해자를 왜 이 직역으로 내모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더디고 느리다. 속도를 좀 올려달라. 살아있을 때 해결해라. 이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고강도 문책이 불가피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당시에는 그 공군 사태 때 공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고 이번에 또 어떻게 될지 네.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이슈 큐브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사건 큐브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